너를 그의 이주리 그러네요. 바야흐로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되면 이제 제가 벌써부터 걱정되는 거는 제가 스케줄 갈 때마다 저희 샵에 가거든요. 토요일 스케줄 때문에 샵만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결혼을 주말에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봄 되면 우리가 옛날부터 그 5월의 신부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이제 뭐 4, 5월에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결혼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하객룩 좀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꽤 많았어. 꽤 많았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요청이 많아서 해보는 남자 봄 하객룩 토크. 뭐 저한테 이제 하객룩을 계속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잘 몰라요. 저도 하객룩 잘 모르고 그냥 상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선. 이게 벗어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거든. 그런 사람들 봤을 때 느낌,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결혼식을 제가 경험해 보면서 요 정도가 되게 적당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내 데이터베이스에 좀 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착장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굉장히 제가 공을 많이 들인, 이 순간이 오기까지 제가 굉장히 공과 시간을 많이 들인 브랜드와 함께 하는데요. 리바이스입니다. 제가 오늘 그 소개해드릴 옷은 리바이스의 블루탭이라는 라인입니다. 리바이스 일반 라인은 현 시대 사람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게끔 나오는 라인이고, LVC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제가 늘 얘기했던 뭐 1920년대 30년대부터 해서 나오는 그 데님들을 복각해서 클래식함을 느끼기 위해서 만드는 옷들. 근데 그 LVC에서 만들 때 생각하는 그런 디테일들은 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현 시대에 좀 맞춰서 만든 이런 라인을 이제 블루탭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MIJ 그 라인이 나왔었는데 아마 그거에 좀 이어서 나오는 라인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프리미엄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블루탭 라인 중에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착장은, 저는 셋업을 입었는데 이게 타입 1인데 1세대 자켓, 우리가 흔히 아는 1세대 데님 자켓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데님 자켓인데 되게 박시해요. 옆으로. 대신에 위아래로는 되게 짧아요. 그리고 팔도 조금, 이게 약간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조금 입체적으로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 그 팔통을 갖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팔이 좀 짧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어서 입었는데, 봄 같을 때 이렇게 입은 다음에 팔 접은 다음에 이런 데 액세서리 좀 많이 착용하고 이러면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착용했을 때는 제가 LVC 옷을 입었을 때 느꼈던 그런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라인 입었을 때랑 LVC 옷을 입었을 때 그 느껴지는 질감이 좀 달라요. 그런 질감은 블루탭은 챙긴 것 같고, 근데 다만 원래 이런 질감이면은 디자인이 되게 클래식해야 되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느낌의 옷들을 봤을 때는 되게 현대적이고 재해석이 되게 많이 들어간 느낌? 그런 딱 라인인 것 같아요. 팬츠는 32 사이즈로 입었는데, 그 조금 슬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로 착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볼 때는 34 사이즈의 벨트로 조금 이렇게 짜면서 입어도, 조금 내려 입는 느낌으로 입어도 멋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원단이 두껍지 않은 원단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으로 주름이 되게 드라이하게 잘 나요. 그리고 이런 워싱감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라인에서는 보기 힘든 정도의 프리미엄 워싱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워싱도 어떻게 빼냐에 따라서 이게 다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데, 워싱은 되게 고급스럽게 잘 뺀 것 같습니다. 501 라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청 중에 이렇게 좀 빈티지한 색감 가미된 걸로는 되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그 LVC 워싱 진도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블루탭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옷 블루탭 라인을 미리 파일로 받아봤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셋업 말고도 요런 거 완전 리지드는 아니고 생지 데님인데 워시가 좀 한번 들어간 그런 느낌의 생지 데님인데, 요 정도가 블루탭에서는 제일 무난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팬츠인 것 같고, 조금 더 워싱이 들어간 제품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이번에 런칭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입고 있는 거 말고도 좀 구경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뭐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객룩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만 그 연청 데님 셋업을 입고 하객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보기네요. 맛보기. 제일 민폐 하객룩은 순서대로 골라주세요. 이분들 누구인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네, 비난해도 되는 건가? 어쨌든 이 신부 옆에 이렇게 선다는 거는 제일 가까운 친구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부가 제일 민폐 같은데? 이 신랑 신부가 제일 민폐 하객룩 같은데? 왜냐면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있잖아.
아니 우리 이 주머니에 손 넣고 있나? 이거 찍을 때? 말이 되나? 1, 2번 두 분은 본인들한테는 이 결혼식이 되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인 것처럼 그런 사람 마냥 지금 거의 이 정도면 제가 볼 땐 최근에 프로그램 하고 있는 커플 팰리스 2 정도는 나가줘야 돼요.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결혼식에 신부가 주인공이다라는 개념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좀 피해가 되지 않으려면 새하얀 옷은 좀 피해라. 너무 화려한 옷은 좀 피하고 뭐 이런 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룰들이 있는데 거의 이분들은 룰 브레이커. 그 순서를 좀 매겨보자면 저는 단연 1번. 1번이 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입고 왔으면 거리를 좀 두고 쓰든가 뒷자리에 쓰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신부 옆에 떡하니 서가지고 시선을 뺏으려고 하는 이 심보가 보이는 이 느낌의 1번. 2번 정도는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의 화이트 밸런스 때문일 수도 있는데 또 실제로 보면 이게 막 그 반사광이 막 날 정도로 막 하얗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좀 시스루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안쪽에는 또 검정색 옷을 입고 이랬으니까 2번 정도는 그냥 느낌이 신랑 친구분들 중에 뭐 한 명 건져야겠다는 느낌 정도. 그러니까 뭐 내가 신부한테 피해를 줘야지 느낌보다는 그냥 내 거 좀 챙겨가야지 하는 느낌 정도? 그 선 정도인 것 같고 3번이 가슴에 뭘 달 거야 이게? 저는 굳이 치면은 1번, 3번 나 4번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네. 아니 누가 결혼식에서 이렇게 와 이거 등수 못 정하겠다. 1번, 3번, 2번, 4번 갈게요 그래도. 누군데 이거? 드라마라고? 나 안 봤어. 심지어 오른쪽은 남자분이셨네. 나 여자분인 줄 알았어. 제가 최근에 입었던 하객 패션을 좀 얘기해 볼 건데 요게 이제 네모형 결혼식에 우석이랑 같이 그 사진을 찍었던 제가 입었던 게 마침 또 LVC네. 그때 LVC로 입었었는데 그때 입었던 게 2세대 데님 자켓 안에 스트라이프 셔츠 같은 걸 제가 입었었고 거기에 타이를 했었어요. 약간 슬림한 타이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제가 옛날 사회였거든요. 결혼식 갈 때마다 항상 그게 있어요. 무슨 저 시상식 가듯이 막 이렇게 딱 각 잡힌 걸 입고 가기는 조금 부담되고 그래서 항상 집에 있는 것 중에 셋업 중에 조금 그래도 약간 여유 있는 핏의 어떤 그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입는 수트 정도 그렇게 입고 이제 참석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임팩트가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내가 뭐 남의 결혼식 가서 임팩트 주자고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거기서 아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니까 최대한 점잖은 선 안에서 최대치로 뭔가 내가 패셔너블 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입고 가면. 그래서 이번에 이 결혼식을 할 때 나름 어두운 색의 그 데님 셋업도 좀 수트처럼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셔츠에다가 타이까지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깔끔한 거예요. 심지어 수트보다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로우 데님이 주는 그 어떤 깨끗한 느낌에 타이가 들어가고 셔츠 깃까지 제 목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로퍼를 그때 신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되게 그 깔끔한 룩이 완성이 돼가지고 전혀 어떤 이질감 없고 되게 괜찮게 녹아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로퍼도 너무 드레시한 거 안 신었어요. 일부러 좀 데님 셋업에 맞춰서 약간은 조금 청키한 느낌이 드는 카라부트의 레임스를 좀 신었었고 근데 이거 입고 나서 그 하객 룩에 대한 어떤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결혼식 이후에 지금 보면 되게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객룩. 이거 세호 형 국가 행사 때는 제가 가죽 자켓을 입었거든요. 만약에 가죽 자켓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바이커 자켓 막 이런 거 있죠. 지퍼 막 이렇게 달려 있고 막 어깨 그 덧대 있고 막 락커처럼 이런 가죽 자켓이면은 저도 선택을 안 했을 텐데 이때 입었던 게 버버리의 가죽 블루종인데 이게 되게 깔끔해요. 민자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되게 깔끔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제가 지키는 하객룩의 그 딱 기준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패턴이 크게 없고 그리고 어두운 컬러를 좀 지향하고 너무 또 그렇다고 뭔가 딱딱한 느낌은 좀 피하자. 딱 그 선에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하객룩이 딱 그거에 맞춰진 것 같은데 이건 뭐 제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 근데 이제 저는 그 선이라는 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선이 어떤 룩에 대한 선이 아니라 무드에 대한 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 되게 나대 보이지 않으면서도 뭔가 너무 평범하진 않고 우리가 결혼식 하면 지켜야 되는 것들은 지키되 내 색깔은 조금 표현할 수 있는 딱 그 선에 맞춰서 입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최근에 입었던 하객 패션을 좀 봤고, 실제로 요거는 기사 자료에서 좀 발췌한 남자 민폐 하객룩 탑 5를 좀 가져왔다고 하는데, 흰색 정장 및 화려한 옷. 그러니까 요게 흰색 그냥 와이셔츠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막 너무 그 화이트 톤으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막 백정장에 너무 화려한 컬러를 막 다양하게 넣어갖고 오는 분들은 조금 민폐 하객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 사람이 이제 살아온 기준이 다 다르고, 나한테 화려한 게 이 정도고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일반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두루 볼 줄 알고, 결혼식이라는 장소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경험치지 경험치. 20대 초반, 뭐 20대 중반까지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게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는 탑재를 하고 있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편한 복장, 캡모자, 슬리퍼, 프린팅 티셔츠 등. 시대가 바뀌면서 청바지나 운동화 정도는 이해해주는 분위기지만 캡모자, 후드티 등의 패션은 격식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앞에 흰색 정장과 화려한 옷은 자기가 어쨌든 의도적으로 입은 거잖아요. 근데 편한 복장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진짜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여기로 와야 된다. 뭐 이런 경우라면 이해해줄 만한데, 내가 평소에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결혼식을 초대받아서 이제 간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좀 있으면 웬만하면 이렇게는 오면은 안 되죠. 침착맨도 결혼식에서는 슬리퍼를 벗습니다. 그래도 발가락 덮는 신발 신어요. 튀는 색상의 넥타이 또는 보타이. 빨간색, 파란색, 형광색 등 결혼식에서 튀어 보일 수 있는 넥타이는 피해야 한다.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노멀한 검정색이나 네이비 톤 혹은 그레이 톤의 진짜 정석 수트를 입었는데 포인트로 살짝 이렇게 주는 정도? 그 정도는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튀는 색상의 넥타이, 보타이를 뭐 어디까지 튀어야 되지 이게? 거기 뭐 누르면 막 이렇게 소리 나오면서 빛나고 막 이런 거를 쳐야 되나? 근데 그 정도까지만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디자인 패턴 정도 들어가 있는 정도면은 믹스 매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애니멀 패턴. 죽음, 희생을 연상시키는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활용한 옷은 피해야 된다. 근데 뭐 결혼이 또 누군가에게는 죽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솔로 생활의 마지막. 뭐 행복하겠지. 근데 이제 행복해짐과 동시에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얻는 것만큼 잃는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하고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추모?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친구가 이런 걸 알고 요런 걸 찾고 왔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나를 위하는 걸 근데 이제 전혀 모르고 그냥 이러고 왔다, 이거는 저는 생고집이라고 생각해요. 생고집. 결혼식까지 애니멀 패턴을 막 바르고 오면은 조금 그렇죠. 반바지? 특히 여름에 가끔 반바지에 셔츠를 입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패션이라고 생각해도 하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바지 좀 그런데? 반바지도 사람마다 다른데, 누구는 조금 그래도 버뮤다 팬츠 정도 되는 길이로 이렇게 입어서,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그 프렌치한 어떤 더비 같은 거 이렇게 까만 양말이랑 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 정재영 형 같은 느낌으로 파리지행 느낌으로 입었어. 그러면 반바지여도 약간 그런 거부감 안 들걸?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반바지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허벅지, 대퇴부가 좀 살짝 드러나는 그런 느낌의 반바지, 혹은 약간 타이트한 느낌의 반바지, 아니면 너무 캐주얼한 그런 반바지들. 근데 이게 사람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게, 그래 기준을 똑같은 청 반바지로 잡자. 데님 팬츠인데 하프 팬츠예요. 그걸 다 사람들이 입었어. 사람 바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입었을 때 다리털 하나 없이 되게 매끈해가지고 이미지 자체가 이 사람이 되게 갖고 있는 게 되게 깔끔해. 그런 별타가 없을걸?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극도로 깔끔하거나 그렇진 않다. 그러면은 조금 눈에 걸릴 수는 있지. 웬만하면 피하긴 해야죠, 반바지도. 그 다음이 2025년 남자 봄 하객룩 살펴보기. 유튜브 회사 직원 중에 한패피 하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입었을까? 요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신랑분이 회사원이시다 그러면은 하객 거의 90%가 이렇게 입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정석이죠, 정석. 머리는 살짝 만지지. 그래도 머리가 많이 가라앉았다 이날. 이 정도면은 커트를 하든 아니면 저기 아침에 붙여놓으면 다운펌 시켜주는 거 있거든요. 이게 또 곧 본인 결혼식이라 제가 이분의 결혼식 사회를 3월 초에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입지? 일단 애니멀이래. 에나멜 자켓 입을 것 같아요. 에나멜 자켓 입고 찌청 입을 것 같아요. 찌청. 아무튼 우리 또 로건의 요 룩은 그냥 완전 정석, 안전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그냥 오늘 결혼식이니까
옷장 열어서 아마 거기 옷장에 이름표도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결혼식 해서 이렇게 2벌 정도. 그래서 거기서 꺼내서 입은 딱 그런 느낌. 그 다음이 최근까지 우리가 함께했던 파타라는 친구인데 이런 슬림한 트라우저에다가 슬림한 니트에 셔츠 딱 이렇게 레이어드 해가지고 더비 슈즈랑 같이. 제가 볼 때는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 너무 평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함은 그 수트, 너무 수트도 아니고 그냥 깔끔함은 챙기되 여기에 이제 뭐 계절에 따라서 아우터 정도 하나 이게 들고 있든지. 거기에 이제 사람 많이 만난다고 프라다를 맸어요. 요거 파타 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요거 이제 그 프라다 남자 백 중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요거 이제 하나 해주면서 지금 입고 있는 옷들 물론 니들 눈에 유니클로처럼 보일 수 있겠지. 하지만 뒤를 봐. 난 프라다를 메고 있다고. 이런 좀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맞아? 맞아? 유니클로 맞아? 유니클로 좋지. 좋은데 이제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뒤를 봤을 때 프라다를 하나 메고 있는 딱 이런 느낌. 되게 잘 입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누구야? 누구지? 진짜? 저는 요분 헤어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헤어스타일. 그래도 결혼식이고 하니까 그 제품기가 보이잖아요, 일단. 나 제품 좀 발랐어요 하는 그 느낌. 아까 그 첫 번째 분 볼까요, 다시? 이거 보세요. 이 머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파마기가 여기 끝에만 남아가지고 여기가 볼륨이 살고 여기는 생머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머리거든요. 파마의 어떤 타이밍을 놓쳤다든가 뭐 고데기라도 좀 해야 되는 그런 머리인 것 같고, 이분은 그래도 이제 머리를 조금 신경을 써서 딱 잘 만지고, 혼자 만지신 것 같은데 잘 만졌다. 저는 뭐 이런 정도의 데님, 어두운 톤의 데님 정도, 그리고 뭐 이렇게 첼시 부츠.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다나라면 저는 남편분 부츠 한 번 정도 닦아줄 것 같긴 해요. 내가 제품 하나 추천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집에 남는 버리는 티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제품 이렇게 닦아주면 광 금방 나고 영양 금방 매겨지거든. 그렇잖아요. 구두가 너무 이게 좀 다른 느낌 많이 드네. 그리고 가디건을 요걸 입으셨는데 이게 약간 가디건 자켓 같은 요 느낌이 조금 올드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요 스타일이, 요 디자인 자체가. 이게 왜냐면 저희가 그 흔히 아는 신사 의류 많이 파는 데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아버님들 입으시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걸려있는 느낌의 가디건 디자인이거든요.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되게 깔끔하게 머리 스타일도 딱 잘 만져갖고 입으신 느낌인 것 같다. 여기까지도 너무 괜찮은 것 같다. 프로도인가? 야, 프로도 평소에 옷 신경 많이 쓰기로 유명하죠. 요게 이제 나 좀 결혼식장에서 좀 그래도 뽐낼 거야 하는 거에 어떤 적정선인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여기서 좀 더 넘어가면 이제 과해지는 거고, 왜냐면 여기는 좀 핏이나 이런 걸로 약간 나는 조금 낭낭한 어떤 그런 핏들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핏으로 잡았잖아요. 거기에 닥터마틴까지 매치를 하면서 너무 포멀한 느낌을 좀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꼬집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 나 평소에는 되게 보헤미안 느낌인데 오늘은 내가 조금 점잖게 입었어 하는 그런 느낌. 오늘을 위해서 나는 내 이 자유로운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입었다라는 걸 딱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분이 이제 데님을 입으셨고, 데님의 그 면 소재 블레이저를 입었고 약간 아메카지 느낌으로 입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룩 느낌을. 거기에 넥타이 정도 해서 조금 격식을 차린 그런 느낌인데, 저는 사실 그 결혼식장 안에서의 코트는 그 우리 흔히 아는 왜 신사복 코트 있죠. 체스터 코트라고 하나? 그 정도인데 너무 길지도 않은 그냥 한 허벅지쯤에서 딱 끝나는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싱글 코트 정도면 괜찮은데, 이런 느낌의 코트는 조금 부해 보이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는. 특히 결혼식장 안에서는. 거기 워낙에 북적북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결혼식 갈 때는 코트나 아우터 같은 거는 입고 가되 어차피 주차를 실내에 하니까 저는 좀 차에 두시고 웬만하면 그 안에 코트 안에 입은 룩으로만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제일 선호하는 스타일은 제 기준 파타. 저도 이렇게 하고 간 적도 몇 번 있거든요. 그냥 똑같아요. 셔츠에 니트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입고 타이 안 하고, 그리고 깔끔한 팬츠 하나 입고 이렇게 갔던 적도 있고 한데, 프라다 백 때문에 네. 나 이상하게 수트를 입고 싶지가 않아. 좀 너무 수트로 정해져서 수트를 입는 느낌이 크다고 해야 되나? 다른 선택지 중에 뭔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축의금 얘기를 또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얼마가 적당할까?
이거는 약간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좀 나이대 차이도 있고 벌이 차이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직장인 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친구랑 직장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안 받고 안 내는 게 좋아. 그냥 내가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뭐 아직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낸 게 있어도 결혼식을 안 하고 싶어. 축의금 때문에 막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아예 결혼식을 안 해버리고 싶다. 물론 결혼을 이제 해야 이 고민을 하겠지만 근데 진짜 절친이 있고 애매한 친구 있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저는 그냥 아는 친구 그런 분들은 5만 원? 5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물가가 아니 우리 때는 그랬어. 우리 때는 나 그 데뷔하기 전이나 뭐 이럴 때는 한 5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 그 20대 중후반 때 얼마를 내야 좀 부담이 덜 될까? 지금 시대가 5만 원은 좀 짜친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밥값이 얼만데요 지금? 6만 원 이상이니까 별로 안 친하다. 별로 안 친하면 아픈 척 하세요. 뭐 예민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그 정도 사이면 기억 못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지 않을까? 그리고 친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최측근이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한 30 정도는 나중에 뒷말 안 나올 정도가 한 3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 아 근데 이거는 직장 동료는 조금 애매한 게 친구는 내가 몇 안 되니까 얘네가 결혼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 번씩 올 수도 있어 이런 일이. 근데 직장은 막 그렇게 뭐 가깝지도 않아. 근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확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직장 동료는 문상으로 할까? 문상? 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밥값은 좀 넘어야 되잖아요. 밥값은. 그러니까 뭐 직급 상관없이 그냥 결혼식 생기면 십 나간다는 생각 그냥 하는 게. 아 근데 결혼 내가 만약에 월급이 한 300이야. 근데 어떤 한 사람의 회사 사람의 결혼식 때문에 30분의 1이 이렇게 턱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 아 조금 힘들다. 이거 되게 힘든 부분이다. 축의금 기준 한번 찾아보자. 축의금 액수 기준 딱 정해줌. 아 지금 나 대충 찾아보니까 5만 원도 많이 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식사 값이 한 6만 원 정도 한다고 해서 그거를 꼭 넘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식사 값은 어쨌든 신랑 신부가 본인들이 마음 먹고 이거는 이제 쏘는 느낌인 거니까. 근데 그거를 꼭 뭔가 계산적으로 이걸 딱 넘어가야지라는 보태준다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내 1인분은 내가 처리하고 오겠다는 느낌보다는 좀 덜어주겠다라는 느낌도 할 수 있잖아. 개정안 발표하겠습니다. 친구 그냥 별로 안 친해. 그냥 뭐 얼굴 알고 그냥 결혼식 초대해줬어. 5만 원. 3만 원의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측근이다. 그러면 한 2, 30만 원. 직장인인데 내가 뭔가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는 거다. 그러면은 5만 원 통일. 근데 좀 같은 부서고 같은 어떤 팀이거나 이러면은 한 10만 원. 이 정도로 딱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래서 하객룩 얘기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 축의금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하객룩이라는 게 되게 학교에서는 교복 입으세요. 딱 정해주고.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정해주는 그 어떤 사내 어떤 규칙 같은 게 있고. 근데 이제 하객룩은 그런 게 없거든 사실. 이건 그 사회적인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규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우리는 사회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이렇게 축적을 하신 다음에 상식선 안에서 그냥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까요? 저 사회 준비해야 돼서 이제 며칠 안 남아가지고 안녕히 계시렵니까?